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따라잡기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C 드라이브에 우리 길버 커마리 2급에 01 섹션 폴더에 보게 되면 섹션 16번 이 문제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을 이제 열어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기출 01번 글 시트에서 컴퓨터 개론 성적 일람표라고 이 표가 있대요. 이 표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지시사항대로 이제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 1번 문제 보니까 기출 01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컴퓨터 개론 성적 일람표라는 게 있는데 이 표를 이제 이용해서 다음 같은 이제 지상대로 차트를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차트를 주어주고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실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출 따라잡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기출 01번 문제, 기출 02번 문제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출 01번 시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럼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차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이제 풀었을 때 이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돼야 돼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별이 남인 그 자료에 출석 점수가 그림같이 이제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요. 이 차트를 봤을 때 도자기, 그리고 이용실, 그리고 박달재, 그리고 강정구, 황무지, 장승목하고 요렇게 이제 6명의 데이터가 지금 차트에 나타나 있고 이 차트는 지금 중간하고 기말 그 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차트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출석 점수도 우리의 차트에 이제 추가를 시키라는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도자기하고 그리고 이용실 그리고 우리 박달재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강정국이라는 사람 그리고 황무지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장승복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6명의 데이터가 우리 차트에 나타나 있었죠.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다 남자들의 그 데이터들만 우리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차트에는 지금 중간하고 기말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만 이제 쭉쭉쭉 나왔는데 여기다 이제 출석에 대한 이 데이터들도 우리 차트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요 출석 데이터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이제 추가를 시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석 이 점수들 중에서 남자들의 점수 있죠? 그 남자들의 점수들만 우리가 블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출석이라는 요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자기다 이용실이다 해서 이 남자들의 우리 출석 점수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달재하고 강정구 이 두 명도 남자니까 요 두 개의 데이터도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황무지다 그리고 장승목이다 해서 이 두 명의 데이터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우리가 범위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눌러요. 꾹 누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두 번째 영역 우리 박달재하고 강정국의 우리 출석 점수 요 두 칸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황무지하고 장승목의 우리 출석 점수 요만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잡을 거 다 잡았으면 이제 컨트롤 키에서 손을 띄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추가시키고자 하는 이 데이터를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출석 점수가 이렇게 전부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승모까지 모든 데이터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출석 점수가 싹 다 이제 우리 차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의 제목,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의 제목이 안 들어있죠. 근데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생성이 되고 그때 이제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구 몸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차트에다가 특정 요소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를 추가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차트의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넣어달라. 요거 이제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 그때 요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남학생 한 칸 띄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한 칸 띄고 그리고 개론 한 칸 띄고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차트의 제목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남학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띄고 컴퓨터 한 칸 띄고 개론 한 칸 띄고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수식 입력줄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우리가 썼던 그 제목이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글꼴 바꿔라, 크기 바꿔라, 글꼴 스타일 바꿔라, 글꼴 색 바꿔라, 그리고 채우기 색도 바꿔라. 그렇게 이제 서식 지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글꼴 같은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글꼴들을 싹 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이곳에서 싹 다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글꼴은 굴림체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는 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곳에서 이제 굴림체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굴림이라는 게 있고 굴림체가 있는데 굴림과 굴림체는 엄연히 다른 글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을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굴림체에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때 글꼴의 크기는 15포인트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 크기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15라는 값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14가 있고 16이 있어요. 15는 없습니다. 없을 때는 우리가 이곳에다가 직접 15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15라고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해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15 그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굵게 요 아이콘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굵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글꼴 색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꼴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 우리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이름 뜨는 거 확인하고 노랑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채우기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중에 이제 파랑이요. 파랑이라고 뜨는 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파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목을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 거 차트 그림에서 우리 세로축이요.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 맨 밑에 이제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지금 현재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0이다, 5다, 10이다, 15다 해서 5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주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소값은 0으로 하고 최대값은 이제 50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단위는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축 값을 바꿀 거니까 요 세로축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축 서식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주단위다, 보주단위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소값은 0으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뒤에 최소라고 써져 있고 0하고 그렇게 들어있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0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은 0으로 해라. 그렇게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써져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0이라고 우리가 직접 쓰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되게 다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이제 50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지금 현재 40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5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주단위요. 주단위는 이제 10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라고 써져 있죠. 여기 지금 5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을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원래 값이 0이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0으로 놔두면 그냥 자동이 이곳에 원래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했을 때 이 최소값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온 것들은 우리가 새로 써주고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4번 문제 이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 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최소값이 정말로 0으로 바뀌었고요. 최대값이 이제 50으로 바뀌었고 그때 0에서 10, 20, 30, 40, 50 하고 주단위가 이제 10단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이 있대요. 기말 계열이다. 그러면 기말 계열이 우리 여기 범례를 봤을 때 기말은 이제 주황색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기말 계열들 중에서 강정국이라는 그 사람의 요소에만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중에 강정국의 그 막대기요. 그러면 지금 요 주황색 막대기 요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데이터 레이블이 항목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주황색 막대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근데 우리는 강정국의 그 요소에만 하라 그랬으니까 요 막대기 하나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정국의 요 주황색 막대기 있죠? 요걸 이제 한번 더 클릭이요. 얘를 이제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우리가 추가시킬 건데 그때 이제 항목 이름을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또 우리가 차트에 이제 요소를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 땅 하고 들어가면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다가 요소를 추가시키겠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블의 이제 위치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이곳에다가 지금 안쪽 끝에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38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블이 이제 값이 표시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값을 표시할 게 아니라 항목의 이름을 표시할 거니까 맨 밑에 있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해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레이블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 이제 항목의 이름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여기 이제 항목 이름하고 있죠.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값에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체크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요. 레이블의 위치는 그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쪽 끝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전체 계열에 대해서 계열 겹치기를 이제 50%로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100%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이 됐든 기말이 됐든 출석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그때 계열 겹치기 그리고 간격 너비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7%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열 겹치기는 이제 50%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직접 50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지금 현재 219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직접 1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이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를 포함해서 요거 이제 데이터 표를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 표라는 거를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다가 데이터 표라는 그 요소를 이제 우리가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이제 메뉴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 디자인이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겠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이터 표를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 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때 문제에서 범례 표지 포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범례 표지 포함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표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표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우리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그림 영역을 먼저 한번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 그림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림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우리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요걸로 이제 지정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자세히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테마 스타일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을 찾아주면 돼요. 해서 요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우리 색 채우기 황금색 강조 4번으로 나왔죠. 우리 이제 미세효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것도 갖다 대보니까 밝은색 1번 윤곽선이래요. 얘 아니죠. 그 밑에 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지금처럼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요게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그림 영역에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그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40에 이제 선이 쭉 가 있죠. 50에도 선이 쭉 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도 선이 쭉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세로는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그거 이제 표시하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차트에다가 또 눈금선을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눈금선을 추가하겠다. 요걸 이제 선택해주면 여러 가지가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문제 시킨 대로 기본 주 세로라는 거, 기본 주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 눈금선도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 9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차트를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짜잔하고 완성이 되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주어진 그 차트 있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도 똑같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가로축은 우리가 변경한 적 없지만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범례도 이제 위치도 확인해 주고 범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내용도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 데이터 표 집어넣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킨 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이런 이제 막대기들의 그런 모양들도 확인해 주고 이 그림 영역에 우리 색깔 집어넣은 거 스타일 적용시킨 거 있죠?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그런 주 눈금선 있어요. 그런 눈금들도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딘가 다르다 그러면 뭔가 문제를 중간에서 잘못 풀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당 문제를 이제 다시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01번 문제에 있는 9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9가지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서 우리가 차트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종류가 워낙 여러 개고 우리가 찾아가는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종이에 적어놓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워봤자 어차피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많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해서 한번 풀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반복적으로 풀어서 손에 익히라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출 0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출 02번 시트에서 우리 대구상사 사원별 영업실적표 요 표가 있대요. 이 표를 이용해서 다음같이 이제 지상대로 차트를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 2번 문제 좀 같이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출 2번 시트에서 지금 우리 대구 상사 사원별 이제 영업실적표 요 표가 있대요. 지금 표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지상대로 이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세운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지금 문제에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이 차트를 내가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이제 완전히 삭제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규로 작성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차트를 우리가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영업 2부요. 영업 2부인 그 정보만 이제 이름별로 1월, 2월, 3월 이 데이터들이 이제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작성된 거 보니까 총 8명의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제 1월, 2월, 3월 달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차트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 이 사람들의 전체를 가지고 1, 2, 3월 달 요만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그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지금 1번 문제에서 부서가 이제 영업 2부인 그 정보들만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업 2부 사람들이 지금 영업 2부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이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그 4명의 데이터만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한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차트를 지금처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차트 도구라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 화면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지금 이곳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 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우리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도 되더라 해서 아무거나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곳에 기존에 있던 그 범위가 쭉쭉쭉 나타나는데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새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 거는 이제 없어지고 내가 설정한 그 범위가 쭉쭉쭉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는 요 제목 땅 하고 찍어주고요. 김사원이다, 김웅부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부가 이봉주가 있죠. 또 영업이부가 이양양이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 4명의 이름을 다 찍어줬으니까 이제 1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또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1월, 2월, 3월 요 3개 우리 제목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김사원이다, 김웅부다 해서 요 사람들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봉주의 1월, 2월, 3월 그 데이터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양양의 1월, 2월, 3월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요만큼의 데이터 그리고 요만큼의 데이터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다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 지정할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했으면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범위 지정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범위 지정한 거 있죠. 그게 이 영역에 이제 쭉쭉쭉 지가 알아서 셀 주소가 싹 다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보면 됩니다. 눌러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요 4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1월, 2월, 3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차트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차트 위쪽에 제목이 없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니까 영업이부, 영업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을 때 그때 그 차트의 모양은 지금 이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G의 1번 셀과 이제 연동해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우리 G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G의 1번 셀에 영업이부, 영업실적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 제목을 이제 우리 차트의 제목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에 요소를 추가시키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위쪽에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제목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는이요, 는.
는이라는 기호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G의 1번 셀을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 02번 시트에 G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G의 1번 셀에 써져 있던 이 제목이 지금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기출 1번 문제, 기출 01번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직접 입력을 해줬죠. 근데 지금 기출 2번 여기서는 차트의 제목을 이제 특정 셀과 연동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차트의 제목 문제가 나오면 연동을 시켜라. 그렇게 나오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라. 그렇게 나오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G의 1번 셀과 연동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가로축 제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가로축의 제목이다. 그러면 지금 이 가로축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다가 제목을 기본 가로로 그렇게 이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가로축, 기본 가로축을 봤을 때 그 아래쪽에 이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요 제목을 이제 만들어서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차트에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축 제목으로 이동해주고 여기서 우리 기본 가로요. 기본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라고 생성이 되고 이 축 제목이 그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특정 셀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축 제목을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직접 입력을 하든 특정 셀과 이제 연동을 하든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여기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전부 다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이름이다 라고 해서 이름 요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글씨를 다 썼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이름이라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영역은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이 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전체 영역을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차트 스타일 5번 요걸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1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차트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 스타일 5번을 지정할 거니까 이 중에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스타일 3번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 거 이제 찍어 보니까 스타일 4번이래요. 그 오른쪽 거 찍어 보니까 이제 스타일 5번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스타일 5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1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맨 앞에 보게 되면 색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색상들이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색 1번이 첫 번째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색 1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색 1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에 그랬습니다. 세로축 그러면 지금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축의 표시 단위를 이제 천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때 요 천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로축에 대해서 이제 표시 단위를 지정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서식 창이 화면 오른쪽에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표시 단위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보니까 지금 없음이 되어 있죠. 지금 문제에서도 표시 단위를 이제 천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표시 단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이제 천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천이라는 글씨가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방향을 이제 세로로 지정해라. 여기서 이제 세로로 지정하라는 거는 이 천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축서식이 떠 있죠.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는 요 천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변경시킬 거니까 요거 이제 천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단위 서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천이라고 써져 있는 게 우리 표시단위죠. 그 표시단위의 서식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표시단위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표시단위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요 천이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변경시킬 거라 여기서 이제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 텍스트 옵션을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요 아이콘 중에서 텍스트 상자라고 이 세 번째 아이콘이 텍스트 상자예요. 요거 이제 텍스트 상자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텍스트 상자하고 우리의 텍스트 맞춤하고 지금 써있죠. 문제에서도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이제 세로라는 거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요 표시단위 레이블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지정해라. 지금 우리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우리 70까지 전부 다 이제 주 눈금선이 가로로 쭉쭉쭉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 눈금선 아무거나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주 눈금선을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눈금선을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눈금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아까 우리 기본 주 가로가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이제 선택된 거를 우리가 이제 해제를 시켜줘도 우리의 주 눈금선이 삭제가 돼요. 이렇게 이제 주 눈금선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어요.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림 영역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식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메뉴가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그때 우리 채우기를 바꿀 거니까 도형 채우기 이곳에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표준색 노랑이다 해서 노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범례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래요. 배치한 다음에 그때 범례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례요. 범례가 지금 1월, 2월, 3월하고 아래쪽에 들어있죠. 자, 요거 이제 범례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범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범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래쪽에 보면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범례를 오른쪽에 배치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설정을 변경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요. 그때 이제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고 그때 우리 도형 스타일을 변경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보면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있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여러 가지 형식들이 쭉쭉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 미세효과요.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선택하래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죠.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요거요.
얘를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범내에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 싹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1월 계열에 라고 했어요. 우리 1월 계열이 범례를 봤을 때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지수 추세선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에다가 집어 넣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도구요. 차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어떤 요소를 추가시킬 건지 이곳에 쭉쭉쭉 뜹니다. 그때 우리는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추세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수 추세선이요. 해서 지수라는 거 여기서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지수 추세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선색은 검정 텍스트 1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너비는 2포인트로 해라. 둥근 모서리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차트 영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테두리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선색은 이제 검정 텍스트 1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색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이 중에서 우리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 색깔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너비는 이제 2포인트로 하래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너비하고 지금 0.75로 돼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2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둥근 모서리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서 둥근 모서리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색깔, 선색 이제 변경시켜주고 너비 이제 변경시켜줬고요. 그리고 둥근 모서리까지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서 땅 하고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8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지금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차트의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세로축은 똑같은지, 그때 이제 표시 단위는 똑같은지, 그리고 가로축은 똑같은지, 그리고 축 제목은 똑같이 이제 들어갔는지, 범례는 똑같은지, 그리고 그림 영역의 이 서식은 똑같은지, 그리고 주 눈금선 우리가 아까 삭제해줬죠.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삭제가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추세선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막대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제에서 우리가 차트의 테두리도 바꿔줬죠. 그 차트의 테두리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싹 다 이제 수정을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푼 요 기출문제 2번도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섹션 16번에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부터 시작해서 기출 1번, 기출 2번 이곳에 있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연습 대충 하고 기본 모의고사 넘어가죠? 넘어가면 또 차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트 문제를 풀면 또 못 풀어요.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군데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쭉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본 모의고사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가 쉽게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